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번 융단 폭격의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너무 주관적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왜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냐? 그냥 문재인이다. 내 마음속에는 대통령 아니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꾸 진성호가 문재인 대통령 하면 진성호 방송 안 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당분간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진성호 방송을 안 보셔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웬만하면 참고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면 진성호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다니까 자꾸 일부러 비판하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인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습니다. 설령 일부 사실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면책이 주어집니다. 공무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가장 권력이 막강한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심한 모욕, 욕설이 섞인 비판이 와도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융단 폭격입니다. 제가 상계이 신문 보도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반응이 좀 폭발적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만약 상계이 신문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면 청와대는 빨리 조치하십시오. 자, 그럼 융단 폭격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저 보면서 생각은 비슷하게 했지만 이 정도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반일을 강조하고 민족 정신, 민족 정기를 말씀하시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팩트를 썼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한 발언들을 월간조선 기사는 몇 개 소개했습니다. 2월 26일 백범 기념관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 그 다음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일제는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고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다. 정치 경쟁 세력을 비방하는 도구로 변형된 빨갱이와 색깔로는 하루빨리 청산할 친일 잔재. 3.1절 기념사에 왜 빨갱이가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월 4일 청와대에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오찬을 하면서 친일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다. 친일한 사람들은 당대에 떵떵거리며 자식을 유학 보내면서 해방 후에도 후손이 잘 살 수 있었고 독립운동 하신 분은 가족을 못 돌봐 흩어지거나 교육시키지 못해 자식까지 고생해야 했다. 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주체와 이 말의 뜻과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성호의 융단 폭격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을 자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아시다시피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존경받는 학자이십니다. 한때
최장집 교수 발언 때문에 조선일보와 최장집 교수가 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발전이 있었고 당시에 저도 그 과정에서 일을 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장집 교수의 명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 최장집 교수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청산작업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청산작업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이념 대립을 부추긴 관제민족주의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 지금의 반일 정서와 우리 민족끼리는 전형적 관제민족주의의 소산이다. 자, 이것은 월간조선 기사가 인용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밝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일본의 고구시칸 대학에 유학했다는 사실이 산케이 신문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일주의자를 비판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따님을 일본 고구시칸 대학에 유학시켰겠습니까? 저는 좀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하겠습니다. 또 고소할까봐 겁이 납니다. 솔직히. 문재인 청와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거는 제가 조금 희한한 청와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대변인, 청와대의 비서실장, 이 사람들의 행동은 모두 비서들의 행동입니다. 비서의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자입니다. 자, 그런데 산케이 신문 보도는 어쨌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권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쿄에 있는 고쿠시칸 대학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래 대륙 침략의 향도 역할을 한 우익단체 겐요시아 계열의 인사들이 설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유학한 이 고쿠시칸 대학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래 대륙 침략의 향도 역할을 한 우익단체 겐요시아 계열의 인사들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대학에 자녀를 유학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이런 일본의 우익 세력이 만든 설립한 대학교에 보냈을까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산케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청와대는 이런 방구 진짜다 가짜다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궁금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5시간의 의혹을 제기한, 그리고 단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셨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닐 수 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달라. 몇 번이나 가정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가짜뉴스라고 펄펄 뛰면서 부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고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이 보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구로다 특파원은 이 산케이 신문의 칼럼에서 대통령 부인은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생케의 다도교실에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생케의 다도교실에 열심히 다녔다. 물론 뭐 취미생활입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는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일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한일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전직 일본 대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정권 모두의 일본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자, 일본을 비판하자는 것과 한일 관계의 경제, 문화, 교류는 다릅니다. 제가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를 할 때입니다.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때 김한길 장관도 제가 취재를 해봤고, 또 그전에는, 제가 출입하기 전에는 박지원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지원 장관과도 그 당시 술을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제가 놀랐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둘씩.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친일 대통령 아니냐. 일본 문화 개방하면 대한민국 문화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소신껏 개방했고 결국 지금은 한류가 일본 문화를 오히려 잠식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일본에 대한 태도는 물론 민족주의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지지율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표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케이의 구로더 칼럼을 보면 문 대통령의 가정은 의외로 친일적인지도 모르겠다. 비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측근은 일본을 즐기고 있는데 문 대통령 본인은 친일 규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관제민족주의라고 비웃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이게 상케이 신문 칼럼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소당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또 많은 국민들이 비판한 게 또 그런 겁니다. 일본 비판하면서 비서실장 그만둔 임종석과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일본에서 만났다더라. 그리고 그것을 탁현민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더라.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에까지 사람들은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나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일본에 가서 만나든 말든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일본에 못 갑니까? 다만 문제는 이쪽 사람들의 이런 표리부동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표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의 글은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도 제시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일파 김지태 씨의 유족들 소송을 맡아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117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가짜뉴스면 고발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진짜면 왜 그랬는지도 밝혀야 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뭐 폭력배 변호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 죽인 사람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을 꿈꾸는 변호사, 인권 변호사로 불리던 분들이 이런 변호를 맡는 것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온당치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부메랑이 날라올지도 모르는데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친일파 유족의 소송을 맡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117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아마 승소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수임료를 받았겠죠. 본인들은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면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고발하십시오. 곽상도 의원을. 저는 제가 취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의 말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론권 보도를 요청하면 반론해드리겠습니다. 정정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어떻게 김지태, 친일파 김지태 씨 유족들의 소송을 맡아 국가로부터 117억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될 분들의 변호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김지태 씨는 일제강점기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입사해서 이반평의 전답을 하사받은 뒤 당시 10대 재벌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1984년 김지태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취소 소송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수임했다는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노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 씨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서 빠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김지태 씨 유족들과 이런 관계 때문에 대통령이 된 분과 그 비서실장이 정말 곽상도 의원의 말처럼 김지태 씨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서 빼줬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입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지태 씨의 부산 상고 후배, 김지태 씨를
씨가 만든 부일장학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운명이다라는 저서에서 김지태 씨를 평생 존경했다.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도 썼습니다. 누가 친일파입니까?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해드린 말들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정치인은, 고위공직자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힘을 얻으려면 본인의 생활도, 본인의 가족의 생활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딸이 일본 유학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부인이 일본 다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도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일본 신문의 태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말이 없습니까? 곽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침묵했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였다면 아마 펄펄 뛰고 가짜뉴스라고 고발했겠지요.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최근 곽상도 의원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곽상도 의원을 김학의 전 차관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그 이유를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파 변론과 딸 문다희 씨의 해외 이주를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보복이라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어쨌든 진성화의 융단 폭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성화의 융단 폭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